네, 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쿠팡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광고 세팅법이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쿠팡 광고 담당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광고 담당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 광고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일정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쿠팡 광고 담당자와 매칭이 됩니다. 처음 담당자와 연결이 됐을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이 생기죠. 그전에는 이제 저 혼자 하다가 어떤 담당자가 매칭이 됐을 때 이제 전문가가 붙다 보니까 내 광고가 엄청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광고 담당자와 이제 첫 매칭이 되면요,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광고 담당자가 이제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 광고 퍼센테이지는 200% 정도에서 300% 미만으로 좀 내려보시고 일 예산은 하루에 1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까지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셀러분들에 따라서 추천하는 예산이나 추천하는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퍼센테이지는 많이 내리라고 하고 일 예산은 많이 올리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노출을 늘려보고 우리가 또 조정을 해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냥 광고 담당자분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피볼 확률이 99%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한번 쿠팡 광고 담당자의 입장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광고 담당자분들은 쿠팡에 입사해서 광고 시스템과 로직에 대한 것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해 광고 로직과 그 방법은 분명한 전문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이 로직이나 어떤 설정법, 그리고 광고가 돌아가는 이론 같은 거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상품 판매에 대한 경험이 우리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우리는 현장에서 매일 소싱하고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소싱하고 광고를 돌리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실전 경험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 상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 이 썸네일이 먹힐까 안 먹힐까, 이 상세 페이지가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공부하고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감각에 대해서, 실전 판매 감각에 대해서는 광고 담당자보다 우리가 더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잘 팔리는 상품인지 잘 안 팔릴 상품인지는 비록 내 상품일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즉 제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광고 담당자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쿠팡 광고 담당자분들은 저희 상품을 정말로 저희만큼 관심을 가져서 볼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쿠팡 광고 담당자분들은 우리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한번 20-30명 정도 케어한다라고 저는 뭐 전에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셀러분들을 케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보다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확실히 크죠. 이런 이유와 더불어서 광고 담당자분들은 실전 경험이 사실 우리보다 적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치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요, 요리를 이론으로 계속 배운 사람과 우린 실전으로 투입해서 계속 요리를 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책을 본 사람이 과연 그 음식이 맛있을지 맛없을지에 대한 실전 감각이 우리보다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구는 이론적으로 수학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 감각이라든지 그 테이블의 감도라든지 그리고 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전 플레이어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는데 이론만 배운다면은 그런 감각들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늘려라, 그리고 광고비 일 예산을 늘려라, 이런 얘기는 이 상품이 정말 잘 팔릴 상품인가 아니면 잘 팔리지 않을 상품인가에 대한 분별력 없이 매뉴얼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고기를 위탁 판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판매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광고 담당자와 매칭이 되었고요. 광고 담당자분께서 하루에 70만 원으로 광고 예산을 늘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퍼센테이지는
그분은 200%대로 변경을 하자고 저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굉장히 잘 팔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노출이 돼봐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2주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광고 담당자를 무조건 믿기로 했어요. 왜냐? 모르니까요. 뭔가 있을 거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2주 동안 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루 1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는 겁니다. 광고비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지만 광고 담당자가 매칭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뭘 알고 있나 보다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했습니다. 5일 정도 돌리다가 하루에 광고비가 한 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5일 정도 돌리면 얼마예요? 한 200에서 300만 원이 쓰여졌던 겁니다. 매출은 오르죠. 매출은 당연히 오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매출이 오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최근 사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겨울 상품이 조금 남은 게 있었습니다. 미처 그거를 빼지 못했고 그대로 그냥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게 겨울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효율이 좋으니 한번 이거를 예산을 늘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겨울 상품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 광고비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광고비도 잘 안 쓰여집니다. 근데 운 좋게 한 개가 팔리면요 광고 효율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겨울 상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겨울 상품에 광고비를 늘리자는 게 사실 매뉴얼이 아니라면은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겨울 상품은 지금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광고 담당자분들이 매뉴얼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상품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광고 담당자의 조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노출을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예산 그리고 우리의 리뷰 수 그리고 상세 페이지, 썸네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의 판단은 우리가 하고서 그 광고 담당자의 말을 듣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량을 확 늘려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세 페이지 바꾸면서 썸네일 바꾸면서 리뷰 수 조금씩 쌓이면서 그 아이템에 대해 이 상품이 그래도 쭉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그 상황보다는 노출을 확 늘려보자 이 플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쿠팡 광고 담당자의 연락은 무시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광고 담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호의적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있죠. 하지만 절대로 시키는 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인데요. 그럼 왜 호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전화를 끊고 안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광고 담당자와 저의 관계는 정보를 얻기 위한 전략적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광고 담당자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몇 %로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 것만 볼까요? 아니죠.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쿠팡에 본사에 이제 초대가 되어서 이제 직접 가서 상담을 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 쿠팡을 가면요. 어떤 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니터를 띄워놓고서 거기에서 막 이것저것 막 보여주는데 경쟁사들의 판매량 그리고 광고
퍼센테이지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가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저는 쿠팡 광고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은 호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광고 담당자가 어떤 광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지죠. 이 A 상품, 경쟁사 상품입니다. 이 A 상품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나가나요? 그러면은 광고 담당자가 직접적인 수량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도 그 바운더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A 상품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나가나요? 한 50개 정도 나가나요? 했을 때 50개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30개 정도는 나가나요? 30개 정도는 나가요. 그러면 50개에서 30개 사이 한 40개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스무고개 하듯이 광고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요, 경쟁사의 매출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 담당자와 관계는 잘 하면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정보만 빼내는 게 그게 진짜 유용한 광고 담당자 활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담당자의 말을 무시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맹신하지도 마십시오. 정보는 얻고 판단은 제가 하고요. 그게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은 항상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 분리를 하고요. 어떤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효율을,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F가 아니고요, T 관점으로만 바라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듣고서 여러분들도 쿠팡 광고 담당자를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잘 활용하는 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실전 꿀팁이나 아무튼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가져오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